네, 최신 경제 소식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양념치킨이나 커피 믹스, 이런 쿠션 팩트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것들인데요. 진짜? 네, 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친환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신기술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한 거는요. 네. 바로 이 세계 최초로 만든 우리 기업의 친환경 기술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선점 효과. 그럼요. 그리고 충성 고객 확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내 최초도 대단한데 세계 최초입니다. 네. 이 시장 점유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바이오 스판덱스 사업을 시작한 H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판덱스라고 하는 게요, 이 섬유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섬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국내 H사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브랜드를 12년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해서 유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H사가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이 옥수수를 활용해서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판덱스가 스포츠웨어처럼 신축성 좋은 옷에 주로 쓰이는데 옥수수의 원료로 스판덱스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 H사에서 친환경 섬유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H사는요, 스판덱스 외에 이 친환경 섬유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버려진 어망을 활용해서 섬유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2008년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이 폴리에스터 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이 친환경 섬유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부터는 울산 공장에서 이 나일론 리사이클링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중압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H사의 앞으로 친환경 행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환경 섬유라는 블루오션 시장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기술이 다양해진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종합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S사의 사례입니다. 자, S사는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울산에 조성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재활용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냐? 축구장 약 22개 크기. 그러니까 2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 완공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S사의 주요 엔지니어와 연구진들이 미국의 재활용 관련 공장을 방문해서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재활용 최적화를 위한 설비 조정과 기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두 기업은요,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축구장 22개 크기면 정말 규모가 엄청난 건데 엄청나죠. 네. 이렇게 거대한 재활용 단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자,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플라스틱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인데, S사는 한국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면서 중국 및 동남아 주요 국가의 우선 사업권도 확보한 만큼 울산의 재활용 단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부터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선계약 주문을 받은 데 이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면서 폐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후문입니다. 참고로 울산 폐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는요, 열분해, 또 페트 해중압, 고순도 이름 어려워. 폴리프로필렌 PP를 추출하는 등 3가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모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뭐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활용 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요, 이 석유화학 업체인 L사의 사례입니다. 이 분해되는 데만 최소 한 수백 년 되는 폐플라스틱을요, 이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원료로 바꾸는 이 PCR ABS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PCR ABS는요, 버려진 가전제품을 파쇄한 뒤에 이 재활용이 가능한
ABS를 따로 분리하는데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만으로 만들어져서요. 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L사는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PCR 화이트 ABS를 개발해서요. 재활용 ABS에 끊어진 분자를 이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고 대단하다.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작한 색소를 넣어서 흰색을 띠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흰색을 띠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색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PCR ABS는요, 화장품 케이스를 포함해서요, 리모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 그리고 골프공, 그리고 자동차 내외장재, 또 건축 자재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소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화려한 제품보다는 친환경 제품이 더 주목받는 추세인 만큼 이 친환경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활약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 여기까지고요.